자, 11월 6일 두 번째 종례 시간입니다. 좋은 시도 한번 읽어봤고, 좋은 소설도 읽어봤고, 오늘은 기행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선운사에 부는 바람이고요. 작가는 누구냐면, 접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쓴 그림인데요. 그때는 너무 잘 썼다. 이걸 읽으면 이제 아이들이, 그때 제가 맡았던 과목이 문학인데, 이 문학쌤 박광일을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명문이다, 막 이러면서 했었고, 그런 기억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 종례를 준비하면서 다시 봤더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멋을 부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명문을 읽어준다거나, 뭐, 아주 큰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거나, 그게 아니고, 유치하고 사실 부끄러운데 이 속에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픈 마음을 읽어볼게요. 선운사에 부는 바람. 교사 박광일. 설사 늦더라도 멈추어 서서 시간을 보지 말라. 말은 참 좋네요. 설사 늦더라도 멈추어 서서 시간을 보지 말라. 앙르 드 레니에. 사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어디서 멋있는 걸 하나 찾아온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단. 내 맘 모른다는 듯 냉정히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했을 것이다. 한 3년쯤 시간을 되돌려보고도 싶었을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현실이 방구석에 처박힌 종이비행기처럼 나를 구겨버렸을 것이다.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었을 텐데 멋있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이때가 제가 26살 때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2년차 교사 시절이죠. 뭐 나름 풋풋하기도 했고요. 사실 지금의 얼굴이 나온 건 이제 고3 담임 시작하면서고 2년차 때는 이제 고2 담임했을 때인데 너무 아이들에게 멋있고 싶었나 봐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부끄럽지만. 더 이상 현실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땐 과감히 벗어나 버려야 한다. 이렇듯 도망치는 마음으로 떠난 곳은 남도였다. 이게 언제냐면 제가 고등학교 이제 교사 시절에 이제 학생들이 교지 편집부 학생들이 제가 교지 편집 담당 교사였는데 선생님이 기획문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난 여행 간 적이 없다. 그러면 대학교 시절에도 안 갔냐 해서 군대 가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혼자 여행 다닌 적이 있다 해서 그때를 써달라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건 대학교 시절이에요. 쓴 건 교사 시절이고. 그러니까 시간대를 정리하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당시로부터 6년 전을 떠올리면서 쓴 글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군대 입대하기 한두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신체 등급이 4등급이어서 공익으로 가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굳이 현역을 가겠다고 지원을 했고,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근데 이제 막상 현역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또 취소는 안 해줘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하고 뭐 휴학을 해야죠.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떠났던 여행인데 여행을 이루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20년 전에 어떤 그 교사 시절의 저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시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 종례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글이 시간에 관한 글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초임 시절의 교사 박광일,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마음을 일종의 초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너무 교사가 하고 싶었어요. 너무 간절히.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그것도 좀 황당하긴 한데 고1 때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저희는 학교에서 안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중간고사를 보고 오후에는 이제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복도에 있는 베란다에 나가서 운동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축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여유, 그 한가함,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해볼까? 로 시작했던 마음이 이제 고3쯤 되니까 너무 강렬해진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제 모르는 거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약간 희열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결국 임용이 됐고 교사라는 꿈을 이뤘죠.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난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고 싶고.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35살, 6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변하듯 저도 좀 변한 것 같고. 오늘 이제 제목이 제가 시간의 힘으로 잡았는데 시간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그 변화가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근데 가끔 우리가 뭘 하냐면 인위적으로 시간을 당기려고 해요. 또는 인위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시기, 27일쯤 남은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시간에 맡겨라. 문학 선지에 나오는 표현으로 순응하라. 그 섭리를 따르자. 우리가 뭔가 시간에 대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또는 그 이유는 조급함, 욕심. 근데 그러다 보면 저절로 실수를 하게 되고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의 힘을 믿고 나를 그냥 내맡기면 일단 첫째 마음이 편안하고요.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존버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다. 요 글 안에도 그 존버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멋을 부셔서 이런 거는 사실 명학이가 읽으면 되게 잘 읽는데. 자, 한번 그냥 해볼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만 하면 어느 정도는 이뤄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이 말 속에 들어있을 선인들의 삶의 고락에서 나온 모든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대략적으로만 의미를 추출하면 어떤 일을 결심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다. 이 말은 뭐 이렇게 어렵게 해줘? 그러나 무엇이든 시작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끝을 내야 한다는 의무를 항상 동반한다. 어차피 영원한 것은 없다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한. 그러면서 시 한 편을 또 멋있게 인용을 했습니다. 최영미의 선운사에서란 시인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저는 이 말 속에 좀 담고 싶었던 게 그 당시 아이들한테 또는 그 군대를 곧 입대해야 되는 저한테 뭐 어차피 시작된 일이니 잘 마무리 짓자 라는 말을 이제 제가 선택해서 시작한 거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었고 그 당시 아이들한테도 비록 그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고3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선택했고 그 공부를 시작했으니 지금부터 내년까지 좀 잘 마무리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요새 많이 듣는 말이 뭐 도인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한 1년간 정말 인생에 대해서 인생 그 자체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니까 저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뭐 과거도 좋고 미래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나의 이 현재에 내가 충실하자. 물론 쉽진 않죠. 그리고 이 자신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생겨요. 우리가 흔히 자기와의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와의 싸움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지금 뭔가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 그 시간의 힘을 믿고 내맡기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27일 남았는데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수험생활의 이 마지막 기간을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의 예전 글을 읽고 좀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1월달, 2월달 또는 여름 떠올리면 좀 후회될 수도 있죠. 그래도 돼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할 수도 있죠. 그래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현재의 이 나와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냥 모든 걸 내맡기고 나는 그냥 내 앞에 있는 이것을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부분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건 정말, 심지어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쓴 글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헤어짐과 만남의 함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래프는 그려진다. 상황에 따라 기울기가 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음의 기울기가 되어 몰락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모르기에 우리는 미지수를 찾으며 운명이란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다. 아유, 부끄러워, 진짜. 예전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너무 졸려서 정석의 삼각함수 그래프가 하나의 시라고 생각하고 엉터리로 써본 시평이다. 그땐 장난 삼아 써본 것인데 지금은 장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심각하게 세계를 대해서만은 아닐 듯 싶다. 어찌 보면 너무도 막연히 출발한 여행, 그리고 땅끝에서의 혼돈, 급작스런 서른사에서의 평정, 이런 것들은 아마도 삼각함수보다는 훨씬 더 미묘한 인생의 함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대로 난 입대를 했고 지금 이렇게 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학부 시절, 군대라는, 사랑이라는, 그리고 미래라는 벅찬 단어들과 함께했던 고민과 번뇌의 구렁에서 신음하는 나에게 30살로의 짧은 2일간의 여행은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여행은 미루는 게 아니라는 어느 항공사의 광고 문안처럼 잠시 떠날 때라고 느껴질 땐 과감히 현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한다. 어차피 나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끝은 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험 생활도 하나의 여행이죠. 12월에 여행을 출발했을지, 1월에 출발했을지, 반수로, 6월 달쯤 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행이 거의 끝나가요. 저는 사실 이 대학교 때 여행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았었고, 그 힘으로 군 시절을 버텼던 것 같아요. 좀 힘든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 얘기 나중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 여러분도 이 수험 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능의 결과가 중요한데 뭔 소리냐, 무슨 깨달음 같은 소리냐, 이러실 수 있는데 지금이 아니어도 좋고요. 수능이 끝난 뒤여도 좋아요. 꼭 한 번은 이 시기를 성찰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수능 끝나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굉장한 힘이 돼줄 겁니다. 이 수험생활이라는 이 독특한 힘든 체험을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나는 어떻게 수험생활에 임했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냈는가. 특히 요즘처럼 수능이 임박한 이 시기에 하루하루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태도는 이후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물론 그 깨달음이
20년 전에 글을 읽으면서 부끄러워하는 저처럼 형편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뭔가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20년 뒤에 제가 이 방송을 본다면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하루에 뭔가를 느껴가야 해요. 많이 힘들고 불안하시겠지만 시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힘을 믿고, 그러니까 여기 27일의 힘이라고 써놨는데 27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해서 또는 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은 깨달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능이 끝나고 어떤 여행이 끝난 뒤 그 여행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처럼 이 수험생을 한번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후에 펼쳐질 여러분의 그 멋진 대학 생활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가 있거나 어떤 목표가 있어서 이런 시간을 갖기보다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었고,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고도 싶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7일. 뭔가 조급해하지 마시고, 막 당기려고도 하지 마시고, 늘리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27일을 온전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재가 알아서 미래를 만들어줄 겁니다. 미래를 당기려고 하지도 마시고, 미래를 만들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종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